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해피닉스입니다. 자,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약세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쉬어가는 동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좀 반도체 위주로 조정이 좀 세게 왔었죠. 오늘 그 조정분이 조금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적으로 들고, 짧은 구간을 확대해서 봤을 때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저점을 깨지 않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같은 구간에서 삼성전자랑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깼어요. 저점을 깨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 거에 반해 지금 하이닉스는 저점을 지켜주면서 그래도 지금 이걸 주가를 좀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차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비해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강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다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고점에서 시작된 이렇게 큰 단위의 하락 추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큰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저점을 만들었던 이 고점을 돌파를 몸통으로 해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240만 원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34만 원 선으로 해야겠죠. 아무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234만 원 선을 이제 빠르게 탈환을 해주느냐 이 여부를 봐야 될 텐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의 저점을 깨주면서 고점 돌파의 기준을 여기로 낮춰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가 낮아지는 형태가 저점과 고점에 계속 낮아지는 형태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이 저점이 여기서 갱신이 돼버리면 이 저점을 만든 자리 고점이 여기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돌파해야 되는 가격대가 그만큼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끊어내는 데에, 하락 추세를 종결시키는 데에 고점이 낮아지는 게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점을 소폭으로라도 깨면서 주가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매수한 물량들이 이 저점이 깨짐으로써 일부 손절 물량이 나올 텐데, 이것도 이제 유동성 확보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니까 저점을 깨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주가를 들어 올리는 데에 있어서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지금은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매수 심리가 강하다, 방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나쁘게 볼 수만은 없어요. 다만 이제 기준치가 아직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쉽게 이뤄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일 뿐이지, 일단은 방어 의지가 강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휴에 최태원 회장이 제주도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해피닉스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최태원 회장이 말하기를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보다 지금 내년 수요가 2배가 더 늘어난다라고 밝혔는데,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특히 AI 쪽에서 쓰는 거, AI 반도체의 지금 수요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반도체 전체 수요가 50% 이상 늘어난다라는 의견인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수요가 여전히 많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극단적으로 아비규환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게 왜 그러냐? 사실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수요를 직접적으로 원해왔었는데, 요즘에는 소버린 AI가 좀 많이 부상이 되면서 각국 정부 기관 측 에서도 반도체 메모리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AI와 관련된 산업이 아무래도 각국 경제 안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태원 회장에게 좀 많은 로비와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들과도 거래를 해야 되고 그 수요에 걸맞는 공급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이든 미국이든 그냥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어디든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짓겠다라고 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은 하이닉스에게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최태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이걸 또 좀 보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실제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IT 기기, 가전기기들의 가격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물가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 각국 정부나 시장 전반에 있어서
있어서 되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게 돈을 많이 벌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은 결국에는 경쟁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최근에 CXMT가 상장을 하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어서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최태원 회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단순히 가격이 계속 비싸지기만 하는 것보다는 마진율을 내려서라도 지금 공급을 최대한 늘려나가면서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국내 반도체 산업도 좀 유지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게 공급량을 늘려나가면서 산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신규 경쟁자에 대한 유입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공급의 판이 넓으면은 초기로 투자해야 되는 자본금 자체가 올라가고 시설 설비에 대해서 돈을 그만큼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냥 가격만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마진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시장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공급을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장기적으로 업황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 최선두에 있는 최태원 회장이 지금 수요에 대해서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펀더멘탈적으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밀리는 데에 있어서는 수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엔 해피닉스 채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낙폭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반도체 업황에서 좀 약세적인 흐름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지금 약세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나오는 게 좀 지극히 정상적인 의견으로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많은 이유들로 좀 반박을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반박들이 좀 무색해지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 직전에 저점을 깨지 않았는데, 좀 1시간 봉으로 바꿔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추세를 좀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한 7,800선 정도예요.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지를 못하면 아직까지는 약세적인 흐름을 좀 우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7,800선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7,200선 정도로 이제 기준이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추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저점을 한 차례 더 낮추는 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추세를 돌리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를 깨는 것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만큼 손실폭이 커지고 고통도 좀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깨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훨씬 좋겠죠. 만약에 이 구간을 깨더라도 너무 큰 폭으로 이렇게 좀 낙폭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만 이렇게 톡 건드리고 빠르게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주가를 바로 뒤집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뭔가 구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나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 발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부터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죠. 뭐 당장 지난주에 TSMC 호실적에도 사실 주가가 별로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약세적인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서도, 결국에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업황도 마찬가지로 삼성리스의 실적 발표 결과치에 따라서 분위기가 충분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잘 기다리면서 오히려 이번 달 말까지 지수적으로나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지수가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업황이 지금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그런 업황에 대한 의문이 드는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거지, 실적이 꺾였다거나 영업이익률이 내려갔다거나 뭐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다거나 이러한 징조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과정은 결국에는 이러한 수급 문제가 가장 우선적이고
이야기겠죠. 실제로 지금 외신에서도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 애리조나에 지금 공장을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이제 400조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여전히 업계에서는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매도세와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업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급 문제가 만들어낸 그냥 비이상적인 매도세일 뿐이지 업황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잘 홀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현재 물량이 없이 지금 신규 진입 타점을 고려하고 있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구간에서 좀 매도세가 완화될 거다라는 그러한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차트적으로도 그렇고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큰 자본들도 지금 몸을 사리고 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추세를 돌리는 상황들을 먼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눌림대 사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차분하게 잘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가를 뒤집을 만한 상황을 뒤집을 만한 그러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지금은 누가 잘 기다릴 수 있느냐 이 싸움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악물고 잘 버티거나 아니면은 끝끝내 기다리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컨셉을 잡고 최대한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구간 내에서 막 레버리지 거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 도달해 있는 게 굉장히 너무 아플 거예요.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물려있는 자금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 공격적으로 이제 추가 대응을 하시는 게 정말 위험한 리스크를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내가 여기서 리스크를 늘리는 게 합당한 자리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드리다 보니 좀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서 뭔가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된 데에 있어서 우리가 수급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펀더멘탈적으로 전혀 이슈가 발생하지를 않았었잖아요.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만들어낸 데에 있어서 사실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뭐 15배에서 20배까지 그런 기적 같은 성장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코스피 지수가 뭐 300%가 오르는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게 된 건데 이제 또다시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을 15배 이상을 가져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상승률이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된다라는 게 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이겠죠. 이 경우를 굉장히 특수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태원 회장이 뭐 기자 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처럼 앞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가격을 올려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보다는 물량을 늘려서 매출을 유지시키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이어나가야지만 이 업황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공급이 수요를 전부 다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빅테크들의 수요도 마찬가지였고 이제는 뭐 각국 국가 기관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주를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국가 단위의 구매는 지금 시중에 있는 반도체 비율의 3에서 5% 물량 전체를 가져가는 그 정도의 대형 수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서버용 디램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약가 기준으로 146% 이상이나 가격이 더 올라가는 상황을 직면을 했는데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지를 않으니까 그동안 계속 버티던 고객사들도 결국에는 그냥 비싸게라도 구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수요가 더더욱이 증폭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전닉스 같은 경우에도 물량의 50% 이상이 지금 이제 LTA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남아있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남아있는 물량에 대한 현물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져도 이게 실적 하한선이 증대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프리미엄이 계속 붙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를 다시 평가하는 그 기준치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가격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선행 PER 같은 경우에 5.8배까지 내려갔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6.27배였는데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도 이제 선행 PER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한국 ETF 같은 경우에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순매수 중이죠. 선물도 지금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 정도의 상황인데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좀 약세적인 흐름을 보이는 데에 있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SMC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공장 투자 규모를 400조까지 확대하는 이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 확대가 공급 확대로 이제 시장에 해석이 되면서 이게 세론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발 AI 쇼크가 하나 있었죠. 오늘 이제 문샷 AI라고 여기서 신모델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나온 클로드 신모델이나 챗GPT 신모델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근데 메모리는 굉장히 구형 메모리를 활용을 해도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 신형 반도체 수요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된 거죠. 이제 제2의 딥시크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로 또 매도세가 확산되는데 재료로 좀 사용이 됐고, 그리고 오늘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미군 전사자가 2명이 나왔어요. 이제 미국 이란 갈등에서 미군 전사자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약세적인 흐름이 가속화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재료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기업 가치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락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제 이 구간 대략적으로 한 7,400선이었죠. 여기를 좀 확정적으로 이탈을 한 이후로 하락세가 지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뭐 경기 침체가 왔다거나 실적이 악화됐다라거나 이러한 흐름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급적인 문제로 내려가는 거일 뿐이잖아요.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좀 확인이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흐름을 끊어내면서 이제 눌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7월 말까지 실적 시즌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최대한 인내심을 잘 가지시고 7월 말까지는 지켜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이닉스 주님들이 아직까지 상황적으로 변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저점을 깨주지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167만 8천원 선의 저점을 깨지 못하면 여기에 있는 고점인 234만 원 선을 돌파를 몸통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 전까지 이런 등락폭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월말에 예정돼 있는 이제 우리 하이닉스 실적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돌리는 거를 확인을 하고 눌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신규 진입을 하자라는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매우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주님들이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시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나 잘 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주주님들이 잊지 마시고 꼭 인지를 하시면서 시장을 계속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오늘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이런저런 정보들을 좀 많이 긁어왔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저희 해피닉스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그만큼 더 힘을 받아서 지금보다도 더 질 좋은 양질의 콘텐츠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더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닉스였습니다.